네, 이번에는 그 네트워크 어사이먼트 3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사이먼트 3에서는 소켓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과제였고요. 이 소켓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그룹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채팅을 구현하기 위해 소켓 프로그래밍을 어떤 형태로 구현을 해야 할지, 뭐 프론트엔드도 구성을 해야겠지만 백엔드도 구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학습하는 의미에서 이제 소켓 프로그래밍을 한번 코딩해보는 과제이고요. 이 소켓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떠나서 그냥 그룹 채팅을 개발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룹 채팅을 개발할 때 이제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을지, 실제로는 그 백엔드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룹 채팅을 구현하려 하는데 어떻게 구현하는 게 좋을까? 그랬을 때 이제 GPT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구현 방식으로서 첫 번째 폴, 그 다음에 롱폴, 그 다음에 웹소켓, 그 다음에 HTTP2 서버 푸시, 그 다음에 웹소켓,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해줬어요. 이제 이런 방법들을 왜 GPT가 말해줬냐면, 그룹 채팅을 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 제가 메시지를 보내요. 메시지를 보내고 누군가가 보낸 메시지를 또 받아야겠죠. 이게 기본적인 채팅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채팅을 구현할 때 내가 보낸 내가 메시지를 보내기도 보내지만 누군가가 보낸 거를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 받는 과정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했을 때 첫 번째 방법은 폴이라는 방법인데, 그냥 뭐 온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온 거 없어? 온 거 있어. 이렇게. 근데 이 과정을 되게 정기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꽤나 실시간처럼 보이도록 이 과정을 거치는 방법을 이제 폴이라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 한 번의 요청, 그 다음에 한 번의 응답, 요청할 때마다 TCP 커넥션을 맺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물어봐야 이제 응답이 오는 구조이죠. 굉장히 비용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롱폴이에요, 롱폴. 폴이랑 이름이 비슷한데 롱폴은 뭐가 다르냐? 요청을 보내고 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온 게 있으면 이거 왔어 라고 말을 해주겠죠? 이거 왔어. 근데 만약에 온 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고, 이 요청에 대한 응답을 그냥 아무것도 없다라는 응답으로 보내버릴 거예요. 근데 이제 롱폴은 어떻게 다르냐면, 뭐 있어? 했는데 뭐 있으면 보내주고, 뭐 있어? 했는데 뭐가 없으면 잠깐 서버가 그 연결을 유지한 채로 보류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애가 이제 서버에 메시지를 보낸다면 이제 서버에서 이런 거 있어 라고 응답을 해주죠. 이게 폴이랑 롱폴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서버가 보류한다고 해도 항상 이 요청에 따라서 서버의 응답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게 실시간성으로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한 번의 요청과 한 번의 응답 이후에 또 다른 요청을 또 보내줘야 하는 거니까,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실시간 그룹 채팅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롱폴이나 폴 등을 사용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HTTP2 서버 푸시예요. 세 번째죠, 세 번째. 세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건 HTTP2 서버 푸시인데,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GPT가 말해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HTTP2 서버 푸시는 뭐냐면, 일단 HTTP 2.0 버전을 사용을 하고요. 2.0 버전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원래는 하나의 요청에 하나의 응답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요청에 뭐 하나의 HTML 파일을 응답한다거나 하나의 CSS 파일을 응답한다거나, 이렇게 요청에 따른 응답이 하나로 요청에 따라
하나의 응답이 전송되게 되죠. 근데 HTTP 2.0은 서버에서 그냥 와장창창 보낼 수 있어요. 그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면 홈페이지 같은 거에 맨 처음에 접속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홈페이지 접속하면 HTML 파일도 필요하고요. 뭐 JS 파일도 필요하고 CSS 파일도 필요하고 뭐 각종 에셋들도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어차피 이 서버에 들어올 때 다 필요한 거면 여러 개의 요청을 각각 따로 보내가지고 각각 따로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요청에 그냥 웹페이지 들어간다 뭐 이런 어떤 요청에 이런 모든 자료, 모든 데이터를 응답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요청을 보내면 이 웹페이지에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응답을 하게 되는데 그 응답이 굉장히 와장창창 요청하면 CSS도 가져가, JS도 가져가, 뭐 PNG도 가져가, 뭐 HTML도 가져가, 다 가져가 해서 서버에서 와장창창 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연결이 계속 유지된 채로 여러 개의 파일들을 보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SSE라는 방식도 있어요. 서버 센트 이벤트인데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클라에서 요청은 무조건 와요. 근데 어떤 요청이냐면 우리 연결을 맺자의 요청이 와요. 그럼 연결이 맺어집니다. 연결이 맺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계속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서버에서 이런 메시지 있어, 이런 이벤트 있어,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있어. 계속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서버 입장에서 클라이언트로 아까 그거는 하나의 요청에 의해서 와장창창창창 보내고 끝나는 거라면 이거는 연결은 연결대로 맺어진 상태에서 보내고 싶은 걸 보내는 거죠. 어떻게 다르냐면 얘는 약간 미리 어떤 걸 보내야 한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한 번에 쏟아내는 느낌이라면 얘는 좀 더 동적인 느낌이죠. 좀 더 그냥 연결만 맺어두고 실시간으로 뭐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필요한 거를 그냥 그때그때 보내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웹소켓이 있는데 웹소켓은 이 SSE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연결을 맺어두고 이제 클라우드 서버로 언제든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이 서버도 클라로 언제든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 어사이먼트 3에서 그룹 채팅을 구현할 때 사용할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분류를 해보려 하는데 해보기 전에 하나의 개념을 알아두려 합니다. 바로 데이터의 전송 형태가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스트리밍 통신이 있고요. 하나는 블록 혹은 메시지 통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개의 어떤 구분되는 범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스트리밍 통신이라고 했을 때 스트리밍 통신이 뭐지? 뭔가 실시간? 뭔가 양방향? 양방향은 또 아닌데 뭔가 이런 좀 모호한 개념이 있는데 이 스트리밍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리밍, 그 스트림, 강가를 떠올리면 되는데 그냥 여기서 강에다가 데이터를 흘려 보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도착하면 도착하는 대로 처리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블록 통신이랑 비교하면 좀 더 그 개념이 명확해지는데 블록 통신은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자락이 도착한다고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완성된 형태, 이 한 조각, 이 블록 단위가 모두 전송이 돼야 이제 처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스트리밍 통신과 블록 통신을 구분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걸 포함해서 이 구분을 하자면 일단 연결을 기반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일단 커넥션 리스. 커넥션 리스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연결을 하긴 하는데 연결을 유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session alive, 뭐 keep alive session 뭐 이런 개념이 HTTP에 있잖아요. 네, 여기서처럼 볼 수 있듯이 이렇게 keep alive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keep alive 개념이 나온 게 HTTP 1.1부터 나왔고 1.0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은 HTTP를 그냥 일회성 연결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이 TCP 연결을 지속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하나의 TCP 커넥션을 활용해서 여러 개의 HTTP 리퀘스트나 리스폰스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은 하나의 TCP 연결당 하나의 요청 응답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하지만 이 폴이랑 롱폴 개념은 어떻게 보면 아무튼 이 HTTP 1.0의 개념을 약간 연결은 하지만 연결을 지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커넥션리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폴이랑 롱폴 개념도 한 번의 TCP 연결에서 한 번 요청, 응답 혹은 한 번 요청, 보류, 응답 이 구조이잖아요. 그러니까 커넥션리스 이 TCP 연결을 지속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이 분류로 속하게 되고요. 이제 커넥션 오리엔티드, 커넥션 연결을 지향하는 방향이 있는데 이거도 이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세션 베이스드 커넥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HTTP 1.1의 Keep Alive 기능이나 HTTP 2.0대 이상 버전부터 지원을 하는 건데 하나의 TCP 연결에서 여러 개의 리퀘스트 리스폰스 아까 서버 푸시 개념처럼 이런 게 오고 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TCP 연결을 이 커넥션을 맺어놓고 여러 개를 보낼 수 있지만 이 연결을 영구적, 약간 반영구적으로 유지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개념은 persistent connec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 서버 센트 이벤트나 아니면 웹소켓 같이 연결을 맺어놓고 필요할 때 요청, 필요할 때 뭐 보내고 약간 요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커넥션 오리엔티드에서도 persistent connection이랑 session based connection의 개념은 나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그룹 채팅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구현 방식에 대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봤고요. 이 그룹 채팅을 구현할 때 저희는 일단 익명 서비스, 로그인을 만들기는 좀 너무 무거워지니까 로그인 기능 빼고 익명 채팅으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도 안 만들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사실 얘기가 달라집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서버가 단순히 어떤 하나의 서버가 여러 개의 어떤 요청이 어떤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이 그룹 채팅에 속한 애들에 뿌려주는 것도 뿌려주는 건데 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야겠죠. 또 어떤 애가 실시간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나중에 이 채팅방에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들을 그제서야 받아보게 된다면 그거는 또 서버에 요청을 보내가지고 이전 히스토리를 가져오는 또 다른 개념인 거죠. 웹소켓과는 또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구현 범위는 좀 더 커지고요. 데이터베이스 없이 단순히 그 순간에 그 채팅방에 있는 애들한테만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 그런 프로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코드가 조금 개판이긴 한데 저는 Next.js랑 타입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프론트엔드를 구성을 했고요. 사실 Next.js가 의미 없는 게 얘가 실시간 그룹 채팅을 하니까
실시간 렌더링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도착을 하면은 그거를 화면에 띄워줘야 하잖아요. 근데 Next.js가 리액트와 구분되는 점이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인데, 얘는 애초에 서버에서 렌더링 해가지고 주는 그쪽의 어떤 기능, 그쪽의 역할보다는 단순히 그룹 채팅의 프로토를 구현한 개념이니까 사실상 이 Next.js를 쓰는 게 큰 의미는 없었고요. 이 Next.js로 화면을 딱 띄울 때 맨 처음에 이 유즈 이펙트가 실행이 되면서 이 클라이언트에서 이벤트를 정의하게 됩니다. 어떤 이벤트를 정의하냐면, 여기 보면 지금 메시지라는 이 스트링으로 정의된 이 이벤트가 하나 있고요. 커넥트라는 이벤트가 있고요. 커넥트 에러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정의해둔 거예요. 클라이언트에 지금 메시지, 뭐 커넥트, 그 다음에 커넥트 에러 이렇게 있어요. 한번 쓰자면 메시지, 커넥트 에러라는 이벤트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 집 앞에 메시지라는 우편함, 커넥트라는 우편함, 커넥트 에러라는 우편함을 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내 우편함 메시지라는 이 이름을 가진 곳에 메시지를 보낸다면 이쪽으로 도착을 하는 거고, 이쪽으로 보낸다면 이쪽으로 도착을 하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메시지로 어떤 편지를 보낸다면 이 메시지 편지를 어떻게 처리할지 로직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 로직이 바로 이 부분인데, 그 메시지 도착한 데이터에 대해서 뭐 이런 디버깅 출력을 하고요. 그냥 디버깅을 위해 한 거고, 중요한 건 그 데이터, 그 메시지에 그 룸이라는 어떤 미리 정해둔 그 보내는 사람이 적은 얘가 어디로 갈지, 누구한테 갈지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방이라면 이 화면을 렌더링 해줘라 라는 거죠. 뭐 클라이언트 부분이라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결국 이 메시지 쪽으로 무언가가 오면은 이 로직이 실행된다. 이 메시지 중에 지금 내가 여러 개의 채팅방에 속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채팅방에 속한 메시지라면 내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 화면에 그 메시지를 띄워줘라. 약간 이런 처리 로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 서버에도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서버에도 소켓 개념에 조인, 뭐 리브, 메시지 이렇게 담아뒀죠. 그래서 서버에도 똑같이 지금 우편함을 만들어 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조인, 리브, 메시지, 리브, 메시지라는 편지함을 만들어 뒀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보면은, 여기 이제 emit이라는 키워드로 보면은 어떤 메시지가 오면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거는 이제 유저 1이고 유저 2도 똑같이 자기 집 앞에 편지함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편지함의 목적은 받는 거에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는 거는 내 집 앞에 있는 편지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낼 때는 상대 집 편지함이 중요해요. 내가 서버에 메시지라는 대로 메시지를 보내면 얘는, 서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여러 개의 다른 유저들의 메시지 우편함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이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로직을, 그 흐름을 생각해보면 유저 1이 이 서버의 메시지함에다가 메시지를 보내면, 어떤 편지를 보내면 이 편지가 다른 유저의 메시지함에 그대로 전송되게 되는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서버의 메시지란 우편함에 어떤 데이터가 도착을 하면은 그 데이터를 뭐 잘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보낸다. emit, 보낸다. 어디에? 메시지라는 곳에.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는 이 서버의 메시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다른 유저의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로 도착하냐? 아까 봤던 그 프론트엔드, 클라이언트 부분에 이 메시지를 처리하는 부분에 도착하는 거죠. 거기서 렌더링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다시 살펴보면은 누군가가 메시지를 보내면 그 메시지를 다른 유저들에게 보내게 되고 그게 각자의 브라우저에서 이게 도착했으니까 화면에 띄워줘야겠다. 이런 로직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코드를 살펴보면 클라이언트도 메시지를 아까 보내는 이쪽을 살펴보면 얘는 그러면 어디서 보내냐? 바로 이 send message라는 함수에서 보내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current emit 메시지 써 있죠. 그 말은 얘가 보낸다. 어디로? 메시지로. 서버의 메시지로 보낸다. 왜냐면 지금 연결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소켓 연결이 연결돼 있고 연결돼 있으니까 얘가 얘의 우편함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클라이언트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조인도 있고 조인에 대한 우편함에 조인이라는 우편함에 이미트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엔 이제 이 조인이라는 우편함에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조인이라는 우편함에 보내면 이 조인이라는 우편함에서는 이제 누군가를 이 방에 입장시키는 어떤 기능 로직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send 함수를 통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보내는데 여기서 이 send 함수는 웹소켓에 이 플라스크 웹소켓 라이브러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로서 얘는 이제 emit message 약간 이 형식이 기본적으로 박힌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send 어쩌고 하면은 얘는 그냥 무조건 메시지라는 대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 어떤 이벤트들을 만들지 설정을 해두고 이게 어떤 이 소켓 온이라는 이 부분 이런 코드를 통해서 이 공간에 데이터가 도착하면 얘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로직을 구성하는 과정을 코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얘가 메시지로 도착을 하면은 얘를 다 뿌려주고 메시지라는 대로 뿌려주고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자기의 우편함, 메시지라는 우편함에 어떤 게 도착을 하면은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화면을 렌더링하고 이런 로직을 코딩을 해서 이제 화면을 구성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까지 해서 만든 걸 살펴보면은 이제 이렇게 방에 참석할 수 있게 되고요. 생성하고 참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면 자기 메시지가 가고 이제 상대방 측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이렇게 화면을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런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